그 어떤 사람이 범죄에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사를 했더니 증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모아서 이제 법원에 이걸 재판을 해달라고 이제 청구하는 게 공소 제기라는 거죠. 근데 1심에서 마음에 안 드는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상급심에다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하는 게 항소잖아요. 좀 들어가면 1심에서 항소했, 2심에 판단해달라고 하는 게 항소. 그 다음에 2심에서도 마음에 안 들어서 대법원에다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하는 게 상고. 그렇죠. 근데 그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검사가 잘못 기소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죄가 나거나 면소가 나거나 이런 경우는 검사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100% 항소를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양형부당, 검사가 10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제 그거 좀 센데 해가지고 3년, 4년 이렇게 나면 이제 그거 너무 약해요 하고 이제 또 양형을 좀 더 세게 해달라고 항소를 하는 게 양형부당 항소입니다. 대장동 항소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 기준상으로는 항소를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재벌이 됐잖아요. 저기 앉아 계신 저 거지 아저씨 빼고는 전부 재벌이 됐잖아요. 네, 항소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항소를 포기했을 때 비판했던 검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정윤미 검사장님이고, 어떤 마음으로 비판했나? 정윤미! 어떤 마음으로, 왜 그런 용기를, 그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용기거든요. 그런 용기를 어떻게 내셨습니까? 뭐 내일이 없죠. 검사장까지 했는데 뭐 어떤 사람을 하고 있습니까? 멋있잖아요. 분명히 저희가 보기에는 맞지 않은 일이고 틀린 일인데 그럴 때 그 선배들 목소리를 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검사장까지 될 줄도 몰랐고 이제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질렀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그때 제가 생각했던 바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저희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사건은 저희 검찰 기준으로 보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 쉽게 말하면 항소를 포기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사건이었어요. 네, 특히나 그게 이제 권력자, 어떤 성남시장이었던 사람이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 민간업자에게 이렇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줬다는 그런 중대한, 굉장히 대단한 부패 사건이었고, 그런 경우에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검사들도 엄청 긴장을 해요.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다면 엄청난 이제 정치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꼼꼼하게 수사하고 훨씬 더 정교하게 법리 검토를 해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무죄가 나면은 당연히 검사들은 이제 대법까지 가서 서로 다툼이 될 거라고 이제 예견을 하는 사건인데, 저희의 유구한 거의 80년 돼가는 검찰 역사상 아마 그런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는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도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절차적으로 잘못됐어요. 그 사건에서 누가 한 명이 이걸 항소를 하겠다 포기하겠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판결문이 나오면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판결문을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원일치로 항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재자한테 결재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항소장 이미 다 만들어 놓거든요. 딱
법원에 직원시켜서 항소장 접수만 하면 되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당시 대검에서 항소장 접수를 홀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선에서 수사 및 공판검사들이 전부 다 항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던 사건을 마땅한 이유도 없이 대검에서 일방적으로 그거를 저지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저는 권력 앞에 굴복해서 원칙을 저버렸다는 게 저희 너무 자존심 상한 거였어요. 검찰이 아니면은 사실 검찰 미워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한편으로 검찰이 아니면 그런 거대 부패 사건을 손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권력에 굴복한 전례를 만들어버림으로써 저희는 검찰 안에 구성원들은 다들 너무나 부끄러웠고 너무나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요. 그뿐만 아니고 저희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단초를 만드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이 염려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서 그때 당시에 느꼈던 참담함 참 되게 컸어요. 제가 그때 항소를 당연히 항소 포기를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 가지 이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